멋진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 누구도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좋은 어른들이 교육기부에 함께하고 또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꼭 함께 교육기부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응원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육기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 모두행복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꾸준한 교육기부를 함으로써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열린마루 소프트웨어 AI 로봇의 날 오전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최명 서경환입니다. 자, 올해 교육기부 박람회는요,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편하게 또 재밌게 열리고 있는데요, 교육기부자와 수혜 대상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축제인 만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열린마루 세 번째 날 오전만 라이브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정말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눠볼 주제는 바로 소프트웨어, AI, 그리고 로봇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주제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소프트웨어, AI, 그리고 로봇에 대해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극지연구소 연구원을 만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프트웨어, AI, 그리고 로봇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주제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프트웨어와 AI가 필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상 속의 로봇은 어느덧 현실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능정보 사회와 비대면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AI 인재들이 필요한 시대가 왔는데요. 자, 오늘은 일부 시간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AI, 그리고 로봇에 대해 살펴보고 로봇 시연까지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중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 시행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지난해부터 실과 교과 내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그만큼 미래 사회를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필수 역량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소프트웨어와 AI 개념을 정리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였던 이 SW 보이시죠?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모두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자, 소프트웨어는요,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컴퓨터로 특정한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지금 보면서 소프트웨어라는 단어 자체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뭐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진행자로서 오늘의 일과를 좀 얘기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바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알람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날씨를 보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우리 휴대폰으로 현재 주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가면 요새는 LCD 디스플레이로 된 냉장고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현재 유무 상태를 안쪽에 있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냉장고가 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와서 집을 나섭니다. 네, 그 다음 버스를 탈지 내가 자가용을 이용할지 모두 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휴대폰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버스와 지하철에 오는 시간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앞으로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학생으로 치면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강의를 들을 때도 이로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이것저것 강의에 대한 이론 것들을 다운받고 또 활용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은 어떨까요? 네,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계속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렇듯 소프트웨어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서 책을 통해서 봤던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쉽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AI는 바로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모방,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전에 화제가 됐던 게 있었죠. 2016년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과 그리고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와 바람의 세기와 지형까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AI, 인공지능, 골퍼 엘드릭과 정면 대결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제는 인공지능이 학교 교육에도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9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수준별 개별화 학습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똑똑 수학 탐사대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수포자까지 잡아주는 현실이 온 것이죠. 더불어 내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지난 9월 11일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기술은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관계가 됐습니다. 자,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물게 된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또 주제인 로봇인데요. 인류에게 예전에는 영화에만 나오고 또 공상의 대상이었다가 어느덧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일손을 돕기도 하고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사람의 손이 1도 거치지 않고 그 로봇으로만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까지도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병원에서 고도화되어 있는 수술을 진행할 때는 로봇이 이를 대행하기도 하죠. 사람은 손떨림, 순간의 긴장감, 그 손끝에 나오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 집안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 인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발전 속도가 참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로봇에 대해서 많이 접근하고 또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자, 특히 우리나라는 이 로봇이라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큼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로봇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 아주 귀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참관 기간이기도 한데요. 모두 행복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미숙 대표 그리고 정선아 교육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 모두 행복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네, 지금 방금 로봇이 아무도 저랑 놀아주지 않으니 이게 좀 서운한 거죠? 네네. 예. 조금 서운해하네요. 네, 더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IoT 즉 사물 인터넷 이러한 4차 산업 교육 컨텐츠로 그 학교 현장에서 진로 캠프, 미래 직업 체험이라든지 방과 후 돌봄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앞전에 그 영상 나올 때
대표님 나오셨죠? 네네. 아니 목소리의 음이 되게 좋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부드러운 느낌이 좋아가지고 기억하고 네. 있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팀장님도 나오셨어요. 자기 소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로워하는 친구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팀장 정선아입니다. 이 로봇은 알파민이라고 하는 로봇이고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클로버를 탑재한 코딩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네이버 클로버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 기능, 날씨 정보, 그리고 음악 추천 및 재생, 그리고 번역 등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공교육 현장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님이랑 팀장님 소개 그리고 우리 로봇 소개도 간단하게 좀 했는데 저 대표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 다시 로봇에 또 집중하고 싶어요. 네. 자 일단 그 세 분 이제 인사 간단하게 했는데 제일 로봇이 길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교육기구 기관으로 참가해 주셨는데 참가하시기에 는 특별한 동기 그리고 오늘 로봇을 가져온 이유까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디지털 기반의 세상이고 미래에는 이러한 그 디지털 기반의 세상이 더욱더 가속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기반의 세상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바로 그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IoT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4차 산업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귀여운 로봇과 또 나오게 된 거군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이 팀장님이 또 많은 걸 준비했다고 하는데 자 이 이름이 아까 알파민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알파민이 함께할 내용들 어떤 게 있을지 먼저 키워드 살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프리토킹을 프리토킹.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다양한 춤 동작과 네. 이런 다양한 액션 이런 것들 선보여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예. 헤이 클로버. 네, 이 알파민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 네이버 클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는데 네이버 클로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헤이 클로버라고 부르면 됩니다. 네, 헤이 클로버. 헤이 클로버. 네. 일어나. 오, 혼자 일어났어요. 네. 헤이 클로버. 네. 10분 뒤에 알람 맞춰줘. 10분 뒤에 타이머를 해드릴게요. 야, 잠깐만요. 네. 자 지금 이거 지금 화면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거 연결돼 있어 누가 조종하는 거 아니야? 여기 감독님 숨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뒤쪽에 아무도 없어요. 예, 뒤쪽에 아무도 없고 요거 이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소리 헤이 클로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네. 대답을 하는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오케이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헤이 클로버. 네. 서울의 관광 명소가 좀 어딜까? 헤이 클로버. 네. 서울 관광 명소 좀 알려줘. 서울 관광 명소를 알려드릴게요. 종로구 개동 북촌 한옥마을,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 오. 영등포구 양화동, 선유도공원 등이 있어요. 북촌 한옥마을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헤이 클로버. 네. 북촌 한옥마을은 어떻게 가야 될까?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은데 역시 똑똑합니다. 네, 북촌 한옥마을을 네. 요새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가 없죠. 많이 그런가요? 가기가 어렵죠.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예. 다양한 재미있는 동작과 춤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 한번 볼까요? 헤이 클로버. 네. 쿵푸 보여줘. 저를 보세요.
와, 절대 있는 동작. 이야. 아니, 무게중심 이렇게 잡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자, 이번에 발차기. 손발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소림무술을 본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네. 가능하네. 무게중심 어떻게 좀 잘 잡혀 있네요. 네. 이 지금 보시면은 네. 사람의 그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서브 모터가 14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인베디드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잘 잡고 동작도 이렇게 사람과 같이 자연스러운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네. 저희 아까 보니까 그 질문에 질문을 또 네. 연결해서 계속 질문을 할 수 네. 있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예전에 네. 저도 이런 거 관심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로봇 이런 것도 네네. 사서 요새는 뭐 이렇게 TV를 신청하면은 옆에 또 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 맞아요. 사실 그게 이제 단편적인 질문만 가능하고 계속 심도 있게 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네. 네네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지금 네이버 클로버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이나 아니면은 와. 음악 추천이나 아니면 동화책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료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더 이제 다양하게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자기들이 원하는 게 네. 있으면 그 방향에 있어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가 네네. 있다. 저도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네네. 헤이 클로버. 아니, 저쪽에서 뛰러 가는데 저쪽이 지금 헤이 클로버. 저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네? 아, 방구를 끼고 제가 헤이 클로버라고 불렀더니 방구를 낍니다. 제가 이렇게 뭐 사람한테 푸대접 받은 적은 있는데 로봇한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잠깐만, 진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울리면은 사실 이 공간이 우리 앰프라고 해서 되게 스피커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잠깐만요. 헤이 클로버. 네. 나 우울해. 네, 제 작은 머리를 만져보세요.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예요. 아, 위로가 되는데요. 아, 위로되는데 요새 되게 우울하거든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좀 음악도 한번 틀어주고, 사실 그렇잖아요. 뭐 친구들과 대면하기도 어렵고 이 사회 공간 속에 사람들과 만나기도 되게 어려운데 지금도 혼자 계신 분들, 네, 로봇과 같이 있으면 이 친구는 강합니다. 네, 우울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네. 이제 미리 프로그램을 짜온 코딩을 가지고 네. 알파미니를 동작을 시켜볼 건데요. 어떤 코딩이냐면 주먹, 가위, 볼을 이 알파미니 카메라에다가 인식을 시켰을 때 제 손동작을 보고 이 알파미니가 맞추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딩 모드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코딩 모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코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위바위보를 맞춰볼게요. 저에게. 자,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정지화면인가요? 아, 조금 시간이 걸릴 아,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럼 사물을 인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예.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근데 이런 고도화된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물 비전 인식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손동작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이제 그 사물을 인식해서 얘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듣고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고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다시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명이 좀 많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방송이라는 게 여기 조명이 한 수백 개가 있거든요. 한 수십여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조명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공간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제가요? 네네네.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네, 이 정도 거리에서. 되게 묘하다. 이 로봇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묘한데요.
지금 이제 핫스팟 핸드폰에 있는 핫스팟을 켜서 잡은 상황이어가지고 네. 인터넷이 조금 느릴 수가 있거든요. 바위입니다. 바위입니다. 아, 바위입니다. 네, 바위입니다 했고. 그럼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손이 커가지고 잘 되네요. 팀장님 손이 네, 이 곱고 작아서 아니요, 저 손도 큰데. 제 무식하게 손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 거는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이 가위바위보를 이제 둘이 하기는 되게 어렵다. 오래 걸리니까. 근데 하지만 이게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로봇이 이제 눈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다시 해보세요. 너무 큰가 보다 내 손이. 이렇게. 그리고 무게 중심 잡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학습할 수 있는 건 아까 전에 코딩이라. 이렇게. 근데 여기 보고 있으면 눈에 약간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눈동작도 여러 개가 있나요? 네, 이게 삼성에 들어가는 그 LCD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눈에 들어가 있는 다시 거여가지고 해보세요. 다양한 감정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눈도 보면 눈 왼쪽 오른쪽 눈알 움직이는 게 좀 달라요. 보면은 막 그 찡그리기도 하고. 보자기입니다. 오, 보자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위만 조금 이걸 인식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희 동네에서 이제 옛날에 가위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아마 하면 그 작은 권총으로 해가지고. 이건 큰 권총이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인식을 또 해놓으면 이 코딩을 통해서 사실 그게 알아차린다는 얘기잖아요. 코딩 모드 종료. 오, 신기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방구를 꼈는데 뭐 그게 어떤 현상이 갑자기 나온 건가요? 제가 인사를 했더니 방구를 꼈습니다. 네. 얘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동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되게 잘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줄 거 없나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기울기 센서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이 알파미니를 컨트롤 해볼 건데요. 그 일반 게임기 같은 조종기가 여기에 조이스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각각 버튼에 해당하는 코딩 동작을 이 알파미니가 수행하도록 제가 코딩을 해왔습니다. 네. 이 코딩 동작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동작을 이제 직접 짤 수가 있는 동작을 직접 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나 보험 설계하는 것처럼.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홈쇼핑 10년 차여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로봇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강아지, 멍멍거리는 강아지 있었어요. 뒤로 점프도 하고. 근데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된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제가 10분 알람을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10분이 됐다는 알람을 지금 울려주고 있습니다. 네, 잊지 않았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조이스틱으로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게임기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위, 아래, 좌우 해가지고 조종키가 있고 오른쪽은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 조이스틱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는 거. 진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이야. 앞으로 가고 야.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빠른 동작은 아니고 자세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종하는 대로 갈 수 있다. 네. 마치 지금 보니까 달에 떨어져 달 탐사원이 마치 표면을 걷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요. 관절 다 살아 있고요. 무게를 저렇게 막 한다. 우와, 이렇게 하나, 둘, 지금은 별걸 다 하네요. 팔굽혀펴기 동작을 하는 것을 제가 코딩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중심을 잡으면서 또 일어납니다. 네. 좋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있나요? 네. 그리고 지금 눈을 한번 봐주세요. 눈? 네.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이요.
잠시만요. 코딩이 지금 끊어져 있어서 다시 네. 한번. 눈을 보니까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눈 돌아가네요. 사람처럼 그렇죠? 왼쪽 위 아래 중간 네, 지금 웃는 감았다가 모습. 네. 그리고 네, 하트. 진짜 네. 뭐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양한 이런 표정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많은 표정 변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로봇으로 또 재탄생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과 속에서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나고 또 AI 인공지능을 또 만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만남 결국에 로봇으로 재탄생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는 사실 이런 그 예전에 얼리 어답터라는 별명을 또 갖고 있을 정도로 제가 이런 기기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발전에 그 제품들을 뭐 구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이 정도까지 발전되다니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보시면서 원래 더 많은 동작들이 있었는데 못 보여줘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조명 많고 네. 스피커가 많다 보니까 인식하기도 어렵고 하는 공간적인 제약이 좀 있었거든요. 이걸 개발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래요? 네. 네네네. 로봇을 설명하려고. 저희는 이제 교육기관이지 제조회사는 예. 아니어서요. 네네. 저는 이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줄 알았었어요. 우리 팀장님이 마치 만든 것처럼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군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 마무리 좀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보심으로 인해서 이걸 계기로 조금 더 이런 4차 산업 쪽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발전이 되고 있고 네. 이 정도의 관심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사실 대표님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로봇이랑 네. 얘기할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순간 저도 지금 질문하면 착각하고 있었던 게 마치 만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애기 다루듯이. 네, 어떠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다음에도 내년에도 이렇게 교육기부 행사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4차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주제로 하시면서 이런 로봇 시연까지 보여주시는 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마치 자기 아이처럼 로봇처럼 만져주신 우리 팀장님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보여주신 우리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열리고 있는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는요. 많은 기관들이 또 교육기부로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소프트웨어, AI, 드론, 로봇의 날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IBM에서 무료 오픈 교육 플랫폼 오픈피테크에서 디지털 역량을 쌓을 수가 있고요. IBM 임직원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하는 디자인 싱킹 배지 과정도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로봇 시연을 해주셨던 모두 행복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4차 산업 컨텐츠 체험 프로그램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시연을 보여주면서도 미래 지평을 조금 얘기해 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포키즈, AI 할로 코드 등 4차 산업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AI 로봇, 알파 미니, 지니봇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및 AI 드론 로봇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밝은 미래 진로 지원센터에서는 드론 국가 자격증 도전하기라는 목표 아래 4차 산업혁명과 드론에 관한 동영상 수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드론의 기초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되었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는 동영상 수업과 원격 수업을 통해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전자산업의 역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온 전자산업의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보고 전자산업의 발전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력과 그리고 혁신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통계청 통계교육원에서는 제22회 전국학생 통계활용대회 수상작을 전시한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 포스터 만들기 동영상 수업과
통계 교육권 이러닝 온라인 수업이 마련되어 있으니 사이트에 방문해서 눈이 즐거운 교육을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몇 군데 제가 더 소개를 드릴게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가는 건설 기술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이공계 진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AI와 에너지 빈곤을 해결해 나가는 디지털 건축가의 진로 강연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생활을 발전시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기술 주제 과학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청소년들의 많은 수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에서도 키트를 활용해서 원격 수업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드론 자율 비행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산업이 되는 드론과 자율비행 알고리즘 등의 기술을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도 교육기부에 참여했죠. 그래서 PAV 자체 키트를 제작해보고 양력의 원리 또 조정의 원리를 체험해볼 수 있는 PAV 제작 실습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것들은 조금 관심 갖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교육기부 참여한 거 저는 보고 싶고, 방금 전에 봤었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들 만나면서 교육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잘 짜놨다는 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좋은 컨텐츠 잘 보고 많은 학습했으면 싶습니다. 자,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사이트에 클릭하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각 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 기부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36인데요. 제가 이제 교육을 만약에 받으려고 하면 또 이 돈이 발생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교육 기부 참된 뜻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부 퀴즈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또 프로그램이죠. 랜선으로 함께하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먼저 OX 문제 3문제, 그리고 간단히 답을 쓰는 주관식 문제 3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모바일 치킨이나 피자 교환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퀴즈에 대한 답은 댓글로 받을 예정이고요. 말머리에 가로 열고 정답, 가로 닫고 요거를 달아주신 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시는 분, 그리고 기발한 오답을 작성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방송이 좀 재밌게 오답 작성해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라이브가 종료된 뒤 피자나 아이스크림 모바일 교환권을 선물로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정답 기재 시간은 문제가 나간 직후 제가 기준이에요. 마감을 외치기 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운영진들이 댓글창에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을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분들께서는 반드시 저희가 안내드린 연락처로 필수 정보들을 전달해 주셔야 선물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OX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가리키는 말은 하드웨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댓글창 이용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땡땡 AI 드론 로봇이었습니다. 자, 그 땡땡 알면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 4, 3, 2, 1 마감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제가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계속 SW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소프트웨어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맞힌 분들 축하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정하게 보고 또 선착순으로 지명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아직 AI가 활용되기 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떠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X가 정답입니다. 네, 올해 9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 수학 과목에 이미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우리는 AI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로봇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지난 2016년 AI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는데요. 이때 승리한 것은 이세돌 구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세돌 선수라고 얘기를 드려야겠죠. 이세돌 구단, 이세돌 선수가 이제 78수, 환상적인 78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마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네, 고민하는 것도 멋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5, 4, 3, 2, 1 마감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알파고 인공지능이 승리를 했죠.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1승을 또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엄청나게 값진 승리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3개의 문제가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OX 문제였고요. 네, 빠르게 선착순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 저희가 공정하게 컴퓨터를 보고 네, 나중에 아이디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 퀴즈입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네, 정답 정확히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1번 문제 주관식 퀴즈 드립니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수준별 개별화 학습, 가정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용한 똑똑 수학 탐사 탐험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원래 이제 주관식이면 생각보다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거든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이름을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의 타이틀을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을 시간 3초 드리고 오케이 5, 4, 3, 2, 1 마감합니다. 정답은요 인공지능 혹은 AI가 정답입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주관식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016년 서울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때 이세돌 구단이었죠. 이 대결에서 승리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명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아까 전에 객관식 나왔기 때문에 그때 아 이거였잖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 프로그램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뭐였죠? 이세돌과 세 글자. 네, 이세돌과 서경환은 아니거든요. 이세돌과 김세돌도 아니에요. 자, 5, 4, 3, 2, 1 마감합니다. 정답은 알파고죠. 네,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 저는 계속 기억나는 건 뭐냐면 알파고가 이길 확률이 한 98% 이상이다, 99% 이상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세돌 선수가 이겼죠. 그리고 나서 그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만든 그 과학자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드립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내년 1월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의 세계의 대결 그 두 번째로 골프 대결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저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인공지능과 겨루게 될 우리나라 골프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즘 나 혼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 이제 많이 나오고 계시는 분이고 친근한 언니 누나로 네 많이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 5, 4, 3, 2, 1 정답은요 박세리 선수가 정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과 주관식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참된 교육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면서 퀴즈까지 풀어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자, 1부 순서로 퀴즈까지 함께 풀어봤는데요. 그리고 이게 1부가 또 마무리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2부로 또 넘어가게 되니까 화면 앞에 머물러 주시기 바라고요. 2부에서는요. 드론이나 잠수 기록계 등 소프트웨어와 로봇 기술을 응용해서 다양한 분야를 탐사 중이지만 이곳에 사는 이들은 아날로그의 삶을 살게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남극인데요. 남극을 연구하는 극지연구소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열린마루 수요일 오전반 라이브 2부 진행을 하게 된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우리 디지털 세상을 여러분들께서 만나셨다면 우리 2부 이 순서부터는 우리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우리 아날로그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우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 바로 남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알찬 토크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극지연구소 강민구 행정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극지연구소 문화홍보실의 강민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원님. 우리 남극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저는 제 생각에는 멋있기도 하고 신비롭고 흥미로운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극지연구소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혹시 사회자님 올해 여름 기억나시나요? 알죠. 여름. 네. 그 어느 때보다 비도 많이 내렸고요. 또 생각보다 덥지도 않았던 그런 맞아요.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여름이 이렇게 안 더웠을까? 또 비는 왜 많이 왔을까?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찾게 된 게 남극과 북극, 네, 극지거든요. 네, 극지연구소는 그 극지에서 이런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곳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극지연구소가 하는 일을 우리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를 알리는 일을 네, 우리 행정원님께서는 맞습니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지연구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와 맞게 이제 저희가 뭐 인공위성이라던가 이런 드론 이런 최첨단 기술이 실제 극지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단지 기술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운영할 사람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남극과 북극에는 또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도 그 세종기지는 잘 들어서 아시죠? 세종기지는 당연히 들어봤죠. 우리 세종기지 그리고 남극기지, 장보고기지까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세종과 장보고 이렇게 두 개의 남극 기지가 있는데요. 두 기지를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는 이 두 기지를 상주 기지라고 해요. 항상 1년 365일 사람들이 머무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게 기지에 있는 팀은 두 팀으로 나뉠 것 같아요. 한 팀은 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좋아요. 네, 지금 제목을 보시면 이제 남극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영상인데 어디 기지예요? 지금 배경은 아마 세종기지인 것 같아요. 세종기지 분들? 네, 맞습니다. 이제 기지를 일단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세종기지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기지에 나 과학자 아니고 과학 전공 안 했는데 갈 수 있냐? 맞아요. 근데 사실은 기지에는 꼭 과학자만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지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1년 동안 있는 팀을 월동연구대라고 해요. 월동연구대?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남극 기지에 뭐 주변 자연 환경이라던가 이런 걸 실제로 연구 목적으로 관찰이나 관측을 하고 또 기지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지를 이제 관리하거나 이제 유지 보수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데 보통 월동대가 한 17명에서 18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딱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한 17분에서 18분이 한 번 1년간 기지를 지키는 월동 연구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지별로 이렇게 한 팀당 있고 저희는 이분들을 사실 조금 거창하게 남극 국가대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가대표?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눈보라가 치고 이렇게 고립된 환경이잖아요. 이곳에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멈춘다라고 하면은 누구의 도움을 외부에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알아서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 각 분야의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을 감히 이제 남극 국가대표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같이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말씀을 이어가면은
이제 남극이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남극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중간중간 영상에서도 좀 지나가긴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전기나 이런 물일 것 같아요. 뭐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정말 쓰고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남극에서는 전기나 물도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렇게 발전기를 돌려서 만들어서 이제 각 설비에 공급을 하고요. 기지 네? 안에서.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기지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기지 근처에 이 호수에 있는 물을 끌어다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담수로 바꿔서 생활용수로 쓰기도 합니다. 아, 실생활에서 계속 녹아서 네네, 맞습니다. 바닷물도 정수를 통해 그렇죠, 네, 먹는 물로 담수로 바꿔서. 네네.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그렇다 보면 그 굉장히 여기 그 남극에서는 뭐 먹지도 잘 못하고 하잖아요. 잘 먹나요? 생각보다 남극에 잘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배송받는 경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사실 로켓 배송이다. 뭐 특급 배송이다 하면서 하루 만에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맞아요. 네. 사실은 뭐 이런 택배가 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새벽 배송이니 뭐 로켓 배송이니 이런 거는 남극에서는 좀 꿈 같은 이야기고요. 택배도 사실상 거의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극 기지들에서 먹는 식자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국내에서 다 포장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배를 실어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저축을 해야 되는 실상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년치 먹을 음식이 아무래도 오게 되면은 그걸 받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영상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작업을 이제 월동대 애들은 이제 하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하역은 제 인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라고 월동대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한 17, 18명 또는 이제 여름철에 오신 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수십 명이 1년치 먹을 식량을 받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한 작업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보통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 그냥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꼽아 계속 짐만 나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그러면 사람 타기보다는 보급품들이 다 타 있는. 이제 배에 따른 연구원들도 타긴 하는데 이렇게 그 한국에서 보낸 이런 식료품들이 저 배에 실려서 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나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아까 제 발전기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기를 돌리려면 이제 아무래도 기름이 필요하겠죠. 특히 남극에서는 이제 유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를 잘 연결을 하고 이제 배에서 바로 기지에 있는 탱크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640만 톤을 쓴다고 방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전기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 배에 기름을 실어서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식자재뿐만 아니라 이런 기름도 같이 싣고 와서 기지에 보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나 뭐 그럼 전기는 계속 갖고 오는데 혹시나 전기가 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이제 기지 내부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보셨던 기름을 가져와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남극 기지 중에 장보고 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발전 쪽도 점점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어요. 기름뿐만이 아닌.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극에서는 환경 오염을 최대한 덜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살다 보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행정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기름으로 전기를 돌리고 그다음에 숙소가 있으니까 사실 밥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들의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먹는 편이에요. 왜냐면 춥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추우면은 또 배를 든든히 해야 밖에서 추위도 잘 이겨내고 당연히 남극에 있으니까 좀 더 먹거리는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제약이 있는 게 한 번에 모든 음식들을 다 보내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냉동이나 냉장을 해서 먹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냉장고가 좋거나 냉동고가 좋아도 1년씩 거기 재료를 보관하면 아무래도 그 신선 상태가 좀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채소.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남극에서 제일 귀한 게 채소예요. 그래서 조금 우스갯소리로 남극에서는 소고기보다 채소가 귀하다. 소고기가 금값이 아닌 채소가 금값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거는 저희 이제 조금 옛날 모습이 잠깐 지나갔었고요. 예전 처음 남극 탐사하던 시절에는 정말 먹을 게 쉽지 않았을 테니 저 때는 같이 갔던 개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때 탐사 때 100년 전 얘기긴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식자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풍부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남극의 셰프 셰프도 인터뷰도 있네요? 나오는데 메뉴 나오는 거 보시죠. 이게 실제로 남극에서 먹고 있는 그런 메뉴들이고요. 울동대들은 전반적으로 잘 먹이려고 하고 또 잘 먹습니다. 워낙 추우니까 잘 먹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채소가 좀 부족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좀 방법을 찾았어요. 기지에 저희가 식물 공장이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직접 재배를 하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남극에서 쉽게 이제 남극 밖에 있는 이런 외래종을 가져와서 키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컨테이너 형태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고 여기서 이제 수경 재배 방식으로 식물을 기르는데요. 근데 대부분 식물들은 사실은 이제 땅에 기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잎채소류들이 많아요. 이제 쌈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솟는 채소들인 거네요. 그죠? 그쵸. 뿌리 채소보다는 이제 잎 채소들. 그래서 저희가 쌈류들이 많고 쌈을 좀 재배하면은 이제 명절이나 이럴 쌈을 재배해서 이제 고기나 이런 걸 먹을 때 조금 같이 쌈 먹으면 싸먹게. 맞죠. 근데 고기보다 역시나 쌈이 더 인기는 많은. 그 정도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구하기가 워낙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조금 이게 근데 양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재배하는 양이. 그래서 이렇게 좀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이죠. 지금 몇 번 나왔던 그 아라운호에 저희가 새로운 식물 공장이 실려 있어요. 지금 세종기지로 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좀 성능이 좋아졌는데 국내 이제 농촌진흥청이랑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이 여기에 적용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쌈채소류만 보통 기를 수 있다고 했는데 새로 들어간 식물 공장에는 이제 수박이나 수박이요? 열매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아마 바로 씨를 뿌리고 하면은 내년에 자라면은 세종기지에서 수박 먹는 모습을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남극에서 수박을 먹는다.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춥지 않을까요, 약간? 기지 안에서 먹으니까 아니면 밖에서 수박을 먹어도 나름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어디에서나 통하고 우리 적응하는 의지의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월동 연구대는 우리 1년 동안 우리 남극에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근무 시간 외에는 쉬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또 궁금한 점이 한 개 있습니다. 아무런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선 도대체 어떤 여가 문화 시설이 있고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남극에서 뭐라고 놀까요, 도대체? 일단 남극에 아무것도 없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직장과 집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계속 일만 하게 되니까 이제 나름 이제 월동대들도 본인의 여가 생활을 조금 충실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고 옆에 마침 썰매 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제일 좋은 놀이터가 이렇게 밖에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극에서는 그런 체력 단련실 같은 거는 갖추고 있어서 여가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일단 되게 많아요. 다들 몸짱 돼서 돌아오시겠네요. 가기 전에 그런 목표를 세우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달성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서 더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운동 아니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하던 취미들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프라모델 조립이나 아니면 가죽공예처럼 꼭 이제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있고 사실 기지에서도 인터넷이 되기는 해요. 근데 속도가 좀 빠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원하는 만큼 국내에서처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런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이 대원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이런 것도 잘해요. 생일이 되면은 요새는 조금 보기 힘들어졌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고깔 모자 같은 걸 쓰고 서로 생일을 축하하기도 하고
진짜 예전에 썼던 그 느낌 그대로 가는 거고. 애들 아니고 다 큰 네. 어른들인데 네, 그런 것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남극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 영상들은 대부분은 그 남극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촬영한 영상들이거든요.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찍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세종기지의 대원들이 본인이 찍은 영상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와.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국제 남극 영화제라는 영화제에 국제 출품을 합니다. 남극 영화제요. 네네, 맞습니다. 네. 남극 기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게 올해 2020년도에 출품을 해서 세종기지가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잠깐 박수를. 네. 박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작품상을 무려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시아 기지 중에선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놀랍네요, 정말로.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영상들도 저희가 극지연구소 블로그나 또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 판도라의 상자, 그 영화가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남극에서 찍은 우리나라 대원이 찍은 남극 영화를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저는 계속 영상을 보다 보니까 썰매 타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남극 한번 다녀왔는데요. 저도 한번 썰매를 탈 기회가 있었어요. 휴일에. 근데 한국에서 타는 썰매랑은 사실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재밌었나요? 무서웠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쭉 할강하다 보니까 그죠? 네, 경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생활일 수도 있고 힘든 생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에서 우리 남극을 함께 보낸다라는 게 너무 훌륭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우리 월동 연구대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더 많긴 하지만 월동대는 영상으로 계속 봤고 토크는 이쯤 하고요. 남극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펭귄인데요. 네. 우리 펭귄인데 사실 계속 보다 보면 펭귄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분이 조금 남다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짧게 갔다 와서 펭귄이랑 그렇게 친분을 쌓지는 못했고 인사만 했네요. 안녕 펭귄아. 그 정도죠. 연구소에 이제 펭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분명 본인들의 연구인데 사실 연구보다 어떨 때는 애정이 더 앞서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연구하는 거를 좀 얘기를 들어보면 심할 때는 이제 밖에서 막 10시간 넘게 이렇게 있기도 하거든요. 펭귄하고 국내가 같이요? 아니라 남극에서 10시간 넘게 이제 펭귄을 관찰하고 이러는데도 굉장히, 그런데도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세요. 펭귄 이야기를 할 때면. 그러니까 이렇게 펭귄한테 애정을 쏟으니까 제가 볼 땐 펭귄들도 이 박사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겠네요, 펭귄도. 밥 주는 사람이다 하면서 막 하고. 뭐 저희가 밥을 주진 않지만 그래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애정을 우리 동물들도 함께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저는 펭귄을 보다 보면 어떤 놈이 암놈이고 어떤 놈이 순놈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영상에서도 조금 저희 연구소의 이원영 이제 펭귄 박사님이세요. 박사님이세요? 네, 이분이 10시간 동안. 네, 맞습니다. 설명을 저도 이분한테 이제 펭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암수를 구별하는 법도 사실은 이제 이원영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이제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펭귄이 우리가 볼 때, 저는 사실 볼 때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이 안 되죠. 똑같이 그냥 다 귀엽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또 말씀을 하는데 직접 뭔가 수치를 재거나 하지 않으면 겉보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를 뽑아서 이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 사실 야외에서 펭귄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데 얘를 붙잡아서 피를 뽑고 이걸 분석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현장에서 조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이게 펭귄 같은 경우에 이제 부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 부리의 길이랑 이제 이 두께 비가 암컷이랑 수컷이랑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확인해서 얘는 암컷, 얘는 수컷, 이렇게 조금 현장에서 쉽게 암수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럼 암수 중에는 암놈이 조금 작나요, 부리가? 사실 그거는 아마 이 영상을 보면 박사님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들 같은 경우는 하도 워낙 많이 보니까 그냥 봐도 얘가 수컷이구나,
암컷이거나 어느 정도 알아보신다고 해요. 아, 촉이 있는 거네요. 박사님은 그렇죠. 계속 네네. 보던 친구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퀴즈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 행정원님께서 바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답을 한번 감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실 혹은 거짓 순서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밝혀주실 진실 혹은 거짓은요. 펭귄은 알을 낳고 육아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육아는 온전히 아빠 펭귄의 몫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건 X입니다. X요? 네네. 네. 저도 제가 듣기로 펭귄은 굉장히 이런 육아의 분담이라고 하죠. 누가 뭘 하고 나누는 거를 이제 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편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육아라는 게 누군가는 애를 봐야 되고 또 누군가는 애가 먹을 거를 가져와야 되고 뭐 우리 같은 이 사람 같은 경우야 이제 일을 직장을 가면 되지만 이제 동물 같은 경우 먹이를 잡아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거는 황제 펭귄의 사례였는데요.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암컷이 이제 먹이를 구하러 가는 동안 알을 낳은 다음에 그 알을 황제 펭귄은 이제 아빠 펭귄이 그 알을 품게 되는데요. 바닥이 워낙 차갑잖아요. 얼으니까. 그래서 본인 발등 위에다가 알을 놓고 품고 있어요. 엄마 펭귄이 올 때까지. 근데 이제 워낙 사냥터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길면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엄마 펭귄이 돌아올 때까지. 그럼 아빠 펭귄은 그때까지 본인도 굶고 알을 품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0일 정도 굶으면 우리도 살이 엄청 사람은 60일 굶지도 못하겠죠. 그렇죠. 펭귄 같은 경우는 60일 정도 굶으면 이제 몸무게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준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굶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 펭귄이 이제 먹이를 가지고 오면 이제 새끼한테 주고 이제 본인 다시 또 먹이를 먹으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서로 누군가는 먹이를 잡으러 가고 누구는 알을 보고 있고 육아 분담이 상대적으로 잘 된 편이다. 이렇다고 합니다. 약간 펭귄은 조금 그 황제 펭귄 암놈을 좀 기다리는 게 크네요.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와야 그죠? 내가 또 먹으러 가니까. 신기한 펭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으로서 약간 조금 보면은 역할 분담이 남자가 할 때도 있고 여자가 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펭귄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저도 이제 또 다른 이제 펭귄 연구자분한테 들었는데 보통 황제 펭귄 중에 알을 품고 있는 게 혹시나 암컷일까, 먹이를 구하러 간 게 수컷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그 알을 품고 있던 건 다 이제 수컷이라고 했대요. 와,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펭귄은 오래 수영을 할 수 없는 동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이번에도 X입니다. 수영할 수 있나요? 뭐 수영하시는 건 잘 아실 텐데 이제 생각보다 펭귄이 오래 긴 시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던 거는 펭귄이 보통 이제 하루에 한 40km 정도, 40km 정도 수영을 한다고 하고 이게 쌓이면 이제 한 달에는 한 1000km까지도 수영을 한다고 해요. 한 달에 1000km까지요? 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저희가 날마다 마라톤을 쉬지 않고 한 달 동안 할 수 있을까 싶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오면 모르겠지만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영은 펭귄은 걷는 것보다 수영이 더 편해 보이긴 한데 맞아요. 다리가 짧잖아요. 사실. 날개는 길고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오래 수영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굉장히 잠수도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건 황제 펭귄 중에 가장 몸집이 큰 황제 펭귄의 사례였는데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최대한 30분 정도, 30분 넘게도 잠수만 30분 정도? 30분 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숨을 오래 참을 수가 있죠? 저도 부럽습니다. 행정원님은 숨 참으면 한 얼마나? 30초 가능할 것 같아요. 100분의 1 정도밖에. 그렇게 그죠? 되나요? 네. 저도 한 그 정도 잠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정말 우리 펭귄이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우리 진실 혹은 거짓 가도록 하겠습니다. 펭귄의 수명은 10년보다 길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이번에는 옵니다. 10년보다 길다. 네, 맞습니다. 펭귄은 생각보다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저도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기사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덴마크에 있는 동물원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젠투 펭귄이라는 종이 사는데 젠투 펭귄. 네네 이제 동물원에 있는 거죠. 이제 암컷 이름인 거죠, 젠투가. 종 이름이에요. 아, 종인가요? 네, 종이 젠투 펭귄이라는 종인데 이 젠투 펭귄이 공식적으로 41세로 확인이 됐대요. 네, 이 정도 나이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기록된 이제 최고령 우와. 펭귄이 된 거죠. 저보다는 일단 나이가 많은 친구예요. 아, 형님인가요? 누나인가요? 저는 어릴 줄 알았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원래 이렇게 20년, 30년, 길면 40년 또는 뭐 예측으로는 그 이상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펭귄인데 네.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남극에서 이제 모든 펭귄들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제 서식지를 잃게 되는 펭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수명은 점점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자리를 한다고 합니다. 지킬 수가 없는 곳들이 생기다 보니 자신들이 살 곳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네, 살기가 팍팍해진 거죠. 야, 딱 저희 처지랑 똑같네요. 살 곳이 없는 거는. 네, 뭐 네. 네. 우리 정말 우리 장수하는 조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수명이 점점 준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민구 행정원님께 우리 듣는 남극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저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남극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우리 월동 연구대에 대해서 우리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배경에 나왔던 그 영상들은 네. 극지연구소에서 이런 극지 과학을 조금 더 쉽게 영상 위주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이제 온라인 극지 과학이라는 컨텐츠예요. 네네. 그래서 총 5편으로 이루어졌고 좀 남극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면은 들어가 보시면 꼭 펭귄이나 남극에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빙하 이야기, 또 빙하가 왜 녹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담겨 있으니까요. 그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인터넷에 월동 연구대라고 치나요? 아니면 월동대 극지 연구소 치면 극지 연구소? 네, 저희 이제 뭐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SNS 채널들이 나올 테니 거기서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동대 아까 저희가 좀 이야기 시작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남극에 가고 싶다고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가고 싶어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남극 원하시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다. 네. 근데 단지 이제 그곳이 워낙 보호해야 되는 곳이니까 자리가 충분치 않아서 이제 기지에서 좀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다면 네네. 꼭 그게 과학자든 과학자가 아니든 누구나 갈 수 있으니 그런 꿈을 잃지 마시고요. 네, 그러고 조금 광고를 하면 이 월동대는 매년 선발을 해요. 어차피 인원은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하나요? 네,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이죠. 2022년도 2022년 네, 남극 과학기지를 책임질 월동대를 내년도 봄에 또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시간이 안 남았네요, 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꼭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그것도 같습니다. 극지연구소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지원을 수 하시면 있습니다.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과 우리 교육 기부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우리 따뜻한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함께했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네. 또 신기했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런 온라인 교육기부 박람회 이런 귀한 자리에 극지연구소의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뭐 영광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기후변화라는 이야기를 몇 번 꺼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보고 듣는 이야기인데 이 기후변화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심각하게 오는 지역이 바로 이 극지라고 합니다. 남극과 북극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수십 년 동안 남극, 북극을 다녔던 연구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이랑 모습이 많이 바뀌었대요. 네. 예전에는 눈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저 뒤로 물러났다. 이제 그만큼 사라진 거겠죠. 있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네요. 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된 거는 결국은 지금은 극지에서 그치겠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사는 곳에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해수면이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하나의 사례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 변화, 뭐 극지의 이야기를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펭귄이나
19금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소감까지 아주 좋은 말씀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극지연구사 꼭 쳐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열린마루 셋째 날 오전반 라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AI, 드론, 로봇 그리고 지금 이 순서 우리 극지연구소의 이야기까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력으로 작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반 라이브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